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발전시킨 거고, 컴퓨터는 말 그대로 계산기계입니다. 서양인들은 수와 계산 그 자체의 원리를 연구하여 계산기와 인공지능을 발전시켰어요. 수와 계산은 이성적 관념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도 아니고 생명 세계도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과 생명 사이에 있는 그림자 세계입니다. 이 수와 도형은 생명의 물질을 이해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든 도구와 방편에 지나지 않죠. 수나 도형 그 자체는 이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물질 세계나 생명 세계를 결정하고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연 생명 세계나 인간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컴퓨터나 인공지능 그 자체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도구, 계산하는 도구는 돼도 그것이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기계적 계산 체계고 정보 처리 장치죠. 근데 알고리즘, 기계적 계산식이고 정보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적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죠. 기계적 계산식, 계산 체계는 수학 자체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쿠르트 gödel이라고 하는 20세기 천재 수학자가 불완전성 원리라고 하는 수학 이론을 증명을 해서 기계적 계산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수학적 진리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체계 안에서도 이 알고리즘,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반드시 있다. 수학 안에서도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이게 물질세계나 생명세계, 정신세계로 가면은 수학으로는 증명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무궁하게 무한대로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쿠르트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가 나온 다음에 영국의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쿠르트 gödel의 이 증명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적 계산식이 할 수 없는 거는 빼놓고 기계적 계산식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쿠르트 gödel의 그 불완전성 정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용해서 기계적 계산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컴퓨터예요. 그것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진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한정되어 있는 기계로서 출발한 거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말할 수 없는 재주를 부리고 엄청난 변화를 인간 사회에 가져올 것 같은데, 아무리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는 기계적 계산식으로 운영되는 체계고 거기서 발전돼 나온 재주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생명체인데,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성이 주체성, 통일적 전체성, 창조적 진화, 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발적 주체성도 통일적 전체성도 창조적 진화도 어느 것 하나도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 숫자와 도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체성과 전체성과 진화성을 관통하는 나라고 하는 것도 숫자나 도형으로는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이 다른 것은 인공지능은 계산기계다. 사람의 생명은 계산될 수 없는 본성과 주체와 원리를 가진 존재다. 인공지능은 기계이기 때문에, 또 계산기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원리는 기계니까
분해하고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기계의 원리, 수의 원리, 그건 분해하고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인간의 뇌는 인간 몸 전체 일부이고 전체에 속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인간은 분리할 수가 없어. 인공지능은 기계니까 그건 얼마든지 다른 부분과 결합될 수 있고 다른 컴퓨터에 장착시킬 수 있어요. 다른 기계로 들어갈 수 있어. 얼마든지 몸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필요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정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사람의 뇌에서도 정보와 데이터가 있다면 정보와 데이터는 옮겨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감정, 의식, 정신, 이런 것은 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옮겨갈 수 없다고 봐요. 그뿐 아니라 인간의 뇌는 인간의 몸에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과 뇌는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어. 10억 년 생명 진화를 거쳐서 몸의 운동신경이 변화 발전해가지고 뇌가 된 거거든. 그거 자를 수가 없죠. 인간의 뇌를 인간의 몸에서 분리하는 순간 그 뇌는 그 사람의 뇌는 아닌 거예요. 산 생명의 뇌가 아니죠. 그거는 몸하고 전체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는 뇌는 그건 산 사람의 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뇌를 흉내내서 뇌 비슷하게 만들어도 인간 뇌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인간의 뇌가 될 수 없는 것은 인공지능은 얼마든지 분리하고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지만은 인간 뇌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몸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사람의 몸과 긴밀하게 결합이 돼서 사람의 몸 전체 속에 뇌가 있는 거예요. 또 뇌의 모든 신경세포나 신경조직은 뇌하고 연결이 돼서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자르거나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동일한 조건과 상태에서 언제나 동일한 지각과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떤 카메라가 어떤 사진을 찍으면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태, 동일한 시점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상과 지각과 판단을 하게 돼요. 동일한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는 동일한 결론을 내겠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은 원효가 어디 유학을 가다가 밤에 목이 말라서 아주 맛있게 물을 먹었는데 달게 물을 마셨는데 깨고 보니까 해골바가지 있는 물이더라. 그걸 보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어서 유학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높은 스님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해골물을 마실 일도 없겠지만은 해골물을 마셨다고 해도 무슨 큰 깨달음에 이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람의 지각과 생각과 판단에는 인간의 생명 전체가 참여하고 주변 환경, 세계 전체가 참여를 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냥 데이터와 자료 정보를 얻는 것 뿐이죠. 아주 계산적으로 양적으로 복사하고 복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할 거예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사실이에요. 큰 변화와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은 인공지능 자체가 자신과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고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정신을 품격 있고 고상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거예요.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죠. 그건 인간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인공지능은 기계고 도구로 사용될 것이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아주 유약해지고 무능해져서 인공지능의 부속품이 되고 인공지능의 종살이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간은 미래가 없지요. 인간의 종말이 머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심화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은 인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와 인공지능이 개입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인간이 인간 자신이 되어서 생명과 정신의 깊이와 높이를 확립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공지능의 주인으로서, 인공지능의 동반자로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